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종로구 사직동에 자리한 경복궁 서측 지역은 서울시가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한 곳입니다. 오래된 한옥을 고치거나 신축하려 해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돼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주민들은 한옥 지정 구역을 권장 구역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한옥에 살고 있는 황도아 씨. 지난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정 한옥으로 규제해 내부 수리는 물론 신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서측 지역의 전통 한옥은 모두 610여 채. 이 가운데 황 씨와 같이 서울시가 규제한 지정 한옥은 456채, 나머지 150여 채는 권장 한옥입니다. 지정과 권장 한옥 모두 서울시에 등록해야 내부 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지정 한옥은 반드시 문화재 발굴 조사를 거쳐 한옥으로만 신축해야 하는 등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복잡한 허가 절차에 비용 부담만 크다며 한옥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정 한옥을 철폐를 하면은 지금 한옥 신축을 안 하고 개축을 안 한 집은 양옥으로 질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다 규제를 해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이거를 최소한 한옥 지구를 푸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지정 한옥에서 권장 한옥으로 풀어주고 이러면은 지정 한옥은 최고 높이 1층으로 4m 이상 도로와 인접한 한옥만 2층까지 신축이 가능합니다. 권장 한옥은 200m 이하 면적에 서울시가 3층 이하에서 4층 완화를 적용해 한옥이냐 양옥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지정 한옥 대다수가 담장 없이 두세 채 집이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집수리를 위해선 권장 한옥으로 완화해 토지 소유주에게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정 한옥을 권장 한옥으로 바꿔서 선택한다면 그 다음에 등록하는 주민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정말 근사한 한옥에 살 수 있게끔 선택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너무 작은 또 오래된 낡은 한옥은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 지금 우리 고도가 24m로 완화되었으니 7층 정도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완화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종로구는 사직동 일대 한옥 규제 완화 조치 내용도 서울시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도지구 전면 개선을 위해 지정 한옥을 권장으로 완화하고 서울시가 한옥 보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도록 주민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죠.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중 임대주택 단지를 짓는 주거지 보전 사업이 결국 철회될 전망입니다. 건축비 부담에 12년 만에 일반 아파트 단지 개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재개발 사업. 오는 2028년까지 총 2,437세대 공동주택이 새로 지어질 계획이었습니다. 이 중 484가구는 임대주택.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이 임대주택을 전국 최초의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기존의 마을 계단과 지형 등을 살려 저층으로 짓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예상 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일반 아파트 건축비의 4배 수준입니다. 주거지 보존구역은 사업성이 없는 걸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런 다세대 유형의 임대주택 주거지 보존 사업은 추진되기 어렵다. 결국 지난해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아예 사업 철회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주거지 보전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95% 찬성으로 통과된 겁니다. 예상으로는 일반 아파트 형태로 기존 500세대 수준의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주거지 보전 사업에서 남은 면적만큼 일반 분양 아파트 세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요즘 임대 아파트도 크게 져서 뭐 30평을 진다 하더라도 세대수를 맞추면 땅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반으로 준다고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곳에 거기에 그러면 임대 숫자는 맞출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땅에다가 이제 일반 분양분을 짓는 거죠. 만약 최종적으로 주거지 보전 사업이 철회되고 일반 아파트 건설이 확정된다면 백사마을 전체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하지만 신설된 서울시 통합심의제도 등으로 당초 목표였던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완공 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서대문구 남과자동 일부 지역은 서울시의 신속 통합기획 후보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개발 방식에 대한 반대 동의서가 구청 측에 접수됐습니다. 남과자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가 낸 자료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시내 25곳을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337-8 일대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정비 시급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기대를 품고 시작한 서대문구 남가자동 신통기획 재개발. 1년 조금 넘게 지난 지금 동네 분위기는 어떨까? 해당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곳곳에 이른바 노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속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집 내주고 다른 지역으로 새빵살이 갈 거냐? 노란 딱지엔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반대하는 쪽에서 붙인 걸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주민은 멀쩡한 건물이 많은데 왜 개발을 하냐고 말합니다. 끝까지 말짱한 데도 많고 여기 무너지는 집이나 몇 개나 저쪽에 안쪽에 있지 다 그래도 다 쓸만한 데고 그런데 뭘 개발을 해. 집 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도 못 받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자녀 때문에 또 인근 동네는 다 아파트가 들어선 만큼 우리 동네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위가 뉴타운인데 뉴타운에 맞춰서 발 맞춰서 개발을 하는 게 정상이지. 저기는 뉴타운인데 여기는 집 멀쩡하다고 그 아파트에서 보면 여기가 제일 지저분한데. 우리 아들이 아파트 살고 싶어 하니까 찬성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설명해서 하고 막 그랬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이런 가운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최근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가자동 337-8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30%에게 반대 동의서를 받았다며 이를 구청 측에 내기도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저희 재산이 완전히 지켜지지를 않으니까 이런 반대를 하는 거죠. 내 재산을 가지고 안 한다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논란과 갈등이 오래 갈까 걱정하는 주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청 측은 반대 동의서가 접수된 만큼 정비구역 수립 등 사업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후보지 선정을 취소할 건지를 묻는 조사를 한 달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신속통합기획 반대에 이어 소규모 주택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도봉구 창삼동 1에서 5구역 4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요. 같은 재개발인데 무슨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창삼동 3구역 일대입니다. 이렇게 모아타운 결사 반대, 내 재산 내가 지키자는 내용이 대문 앞에 걸렸습니다. 일부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전용 건물에도 모아타운 반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이들에겐 소규모 주택 개발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집 갖고 있으면 편안하게 살고 내 수익이 더 좋은데 뭐 아파트 성냥값 같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뭐 하겠어. 정비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내용을 몰라요.
지난 1월 서울시가 선정한 도봉구 창삼동 모아타운 후보지는 1에서 5구역으로 4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770세대가 해당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창삼동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주민들은 모아타운 개발을 두고 찬반 대립이 강합니다. 특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정확히 어떤 개발이고 용적률과 분담금 등에 대한 서울시나 도봉구청의 공식 설명 없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희가 모아타운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제대로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재개발은 분담금, 용적률, 그다음에 환급금 다 중요해요. 그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차가 처음부터 틀렸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고 있는데. 총 5개 후보지 구역 가운데 3구역에서는 현재 30% 이상 모아주택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이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돈벌이는 없는데 그 이자 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선 이걸 건축을 하게 되면은 4, 5년 앞으로 후고 그러다 보면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70대 이상 된 사람들이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모아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그걸로 나가야지. 반쪽에서 모아하고 반쪽에서 재개발하면은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모아는 이게 통개발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빌라식이잖아. 그래서 싫어 나는. 도봉구는 당초 주민들이 모아타운 후보지를 신청해 서울시가 5개 구역을 선정했고 현재 정비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주택 한 블럭당 주민 동의율 80%를 넘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서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후보지로 나누어 재개발이 혼재되자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주민통신원 코너입니다. 1,000만 명 가까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에도 빈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빈집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동구 김기현 주민통신원이 만나봤습니다. 성동구 사근동은 학교법인 한양학원 계열 학교들과 병원이 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53년 사근동으로 이전했을 당시 1,200명에 불과했던 학생 정원은 70년이 지나 15,800명으로 11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동구의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서울시 평균인 34.5%보다 높은 44.5%를 기록했으며 관내 17개 동 중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 사근동입니다. 하지만 대학 기숙사는 학생 수의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했고 기숙사를 구하지 못한 학생과 직장인들은 사근동 일대 하숙과 원룸을 채웠습니다. 1인 가구하고 또 어르신들만 이렇게 더 양극화로 많이 있는, 또 계속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친구들은 좀 더 편하고 변화된 모습들을 원하는데, 또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아무래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이 생기는 게 싫으니 1950년대부터 한양대의 발전과 함께 우후죽순 생겨난 집들은 달동네를 형성했고 반세기가 지난 세월만큼 빈집과 방치된 공간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집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로컬 크리에이터 킹심리 모임의 아지트 폐가킹을 찾아봤습니다. 이곳은 10년 넘게 쓰레기가 쌓인 채 방치됐던 폐가였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청년들이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모였지만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끼리 여기는 귀신의 집 체험해야 될 것 같다. 그 정도의 이제 얘기만 진행을 하다가 엄청 열심히 여기서 뭐 쓰레기도 치우고 뭐 또 전시회도 개최하고 불완전하더라도 계속 뭔가를 해나가다 보니 동네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빈집 수리를 넘어 동네 이웃을 위한 공동작업과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연계하여 사근동 전체를 상업가 마을로 만들겠다는 희망찬 목표도 세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곳을 작업 공간으로 같이 사용을 해보려고 그런 팀들이 창업 사무실이 없는 팀들도 많아서 그래서 한 팀 정도는 지금 같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환경 개선이 없었던 사근동이 낡은 동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 청년들이 도전하고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길 응원합니다. 주민통신원 김기현이었습니다. 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그런데 이곳에서 매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말도 못하게 괴로울 겁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이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질 갑질에 직원들의 퇴사는 물론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도 있는데요. 해당 사실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사장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A팀장에 대한 이사장의 괴롭힘이 시작된 건 지난해 여름. 이사장은 끊임없는 보고서 수정과 추가 자료 요구 등 같은 업무를 수개월 동안 반복해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너네 사소들의 노동 강도가 얼마나 센지, 니네가 얼마나 자료 분석을 하고 니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해보겠다고. 그런 거죠. 이어 대면 보고를 강요한 뒤 보고를 받지 않거나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앞에서 계속 설명을 시킨대요. 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가 제출해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럼 언니가 보고하러 가면은 하루 종일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퇴근 시간 되면은 퇴근해야 된다고. 그럼 그분은 가시고 다시 또 언니는 와갖고 하루 종일 못했던 일을 그제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A팀장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단순한 이거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이미 이분은 판단력조차도 이미 너무 무기력하고 자기 가치도 없고 무가치함을 느끼고 약간 삶의 그런 애착이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집중 치료를 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직원은 이사장의 괴롭힘에 직장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노동조합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이유였다고 말합니다. 팀장님이 1안 2안으로 제시했던 그 모든 안들에서 제가 파트장 올라가는 걸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은 콕 집어서 저는 파트장은 안 된다. 이 직원은 파트장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배제하도록 종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팀장님도 그거 압박을 버틸 수가 없었던 거고. 이사장과의 마찰로 3급 경영관리팀장직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발령이 난 직원도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인 저가 노조에 비밀스러운 문서를 줬다. 자료도 주고 그것도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소 이사장은 그걸 확인을 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적이 전혀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조그마한 지방 공기업의 공단에서 결정권이 없는 공단이 이게 무슨 비밀 문서가 이게 있겠는지.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사장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사실관계라는 부분은요. 네. 첫 번째는 직장인 괴롭힘이라는 부분은 이미 그분들이 고용노동부에다가 신청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한 어떤 조사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그거는 제가 가해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내부 직원을 동원한 사실을 은폐하는가 하면 성추행 논란도 있었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이어서 서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한 골프 클럽입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공단의 경영평가를 위해 이곳을 포함한 공단 전반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견됐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단의 신입 직원이 팀장의 지시로 고객인 척 조사에 참여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겁니다. 공단 내부에서는 당시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절대로 외부나 직원들에게 소문이 안 나도록 주의를 주라는 대화 내용이 돌았습니다. 해당 직원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재조사를 받자는 등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부하 직원에게 고객 사칭을 시켰다고 지목되는 팀장이 승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감사팀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공단 노동조합은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하는 직원이 승진을 하게 됐다며 이사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승진이나 징계를 남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응당한 책임을 지고 본인은 용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단 이사장과 관련된 잡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 공단 운영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던 여성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사장이 왜 공단 단체복이 아닌 노동조합 조끼를 입냐며 옷깃을 잡아 흔들었는데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의 발언은 또 논란을 낳았습니다. 안 입어라. 추우면 왜 안 입냐? 성폭력이야, 성폭력. 내가 무슨 뭐 자기 무슨 젖가슴을 잡았어, 뭐가 잡았어, 뭘 잡았어? 피해를 입은 직원이나 노동조합은 모든 책임을 이사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법적 분쟁에 나선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벌칙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이제 그 사용자 내지는 실질적 가해자를 대상으로 형사적인 고소 내지는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업무상 괴롭힘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을 그만두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정부 평가에서 부정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간 직원도 존재하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윤리헌장에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리헌장은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